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마켓 시그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신호들, 노란불, 빨간불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눈에 띄는 시그널 읽어주시죠. 네, 최근에 비둘기 파월로 인해서 훈풍 불었던 시장에 조금 우려거리가 발생이 됐죠.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그 자리는 브리킹스 연구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자리는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였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였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래도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연이은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부담감을 느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준비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위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입니다. 자, 지금 뭐 기존의 예상치가 한 20만 건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26만 3천 건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훨씬 더 높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정책에 약간 부담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 고용 지표는 지난 주말에 발표됐고 이번 주에 초에 새로 발표된 지표가 ISM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예측치는 53.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치는 56.5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와 관련되는 이런 서비스 PMI가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오니까 뭐 걱정이 또 생긴 거죠. 야, 뭐 소비가 3분의 2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잘 나오면 인플레이가 쉽게 잡히겠어라는 뭐 그런 우려감들이 작용한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2월에도 빅스텝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연준이 지금 현재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마다 좀 떠오르는 관심을 받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이 월가에 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까지 불려지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기사가 또 하나 시장에 좀 걱정거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12월 점도표의 중간값은 그 9월 점도표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2월에도 이러다가 2월도 0.5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바클레이즈 쪽에서도 좀 암울하게 시장 전망을 한 게 있는데요. 자, 뭐 전체적으로 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언급을 했는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이 1.3%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다른 6개 대형 IB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평균은 1.1%가 정도가 나왔으니까 뭐 이 바클레이즈 쪽은 그래도 평균보다는 약간 나은 뭐 그런 전망,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그런 전망을 했지만 그래도 1.3%면 좀 충격적인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무라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역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했습니다. 또 이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물가 수준은 인플레이는 둔화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물가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 긴축의 지속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2월 연준 통화정책회의 전에 발표나는 11월 CPI가 만약에 상승했을 경우에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바클레이즈 쪽에서도 12월과 2월에 50bp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 패드워치를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마찬가지 12월 달 연준에서는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까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2월 달에 연준에서는 0.25%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던데 뭐 49.5가 나오기도 하고 51.1, 최종적으로는 51.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들어가서 본 거는 51.1 정도가 나왔는데, 자, 요거는 2월 달에 금리 인상도 0.5% 할 가능성이 50%를 넘어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페드워치 지금 확인해 보니까 51, 지금은 52. 결국에는 이 금리를 2월 달에도 상당폭 좀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조로 근래 들어서는 좀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 페드워치가 보여주는 바인 듯 합니다. 그러면은 지수도 보겠습니다. 주요 지지라인 이탈이 미국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차트 봐주실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S&P 500 기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쏟아지면서 S&P 500은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22평선을 붕괴를 시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아래에 있는 121 이평선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장막판에 좀 소폭 반등하면서 일단은 121 이평선의 지지력은 확인이 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단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아랫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22평선 자체가 방향이 위쪽으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122평선은 지지 가능성, 지지를 받고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받은 상태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우리 코스피 주봉은 20주 이평선하고 240주 이평선 사이에 답답하게 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이평선 구조상 20주 이평선의 지지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20주 이평선을 한 번에 이탈을 시키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주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매매 공방이 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파생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네요.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이 12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이 12월물에서 3월물로 롤오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미결제약장이 약 18만 8천 계약 정도가 되는데요. 자, 9월 만기 이틀 전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은 22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전월물보다 약 3만 5천 개 정도 미결제약정이 작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쌓아놨던 미결제약정이 9월 만기 전에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줄어드는 속도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차울물에 대한 미결제약정을 지금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현재 상황이 17만 개, 그러니까 내년 3월물이죠. 3월물의 미결제약정이 17만 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12월물하고 마찬가지 12월물이 9월 달에 9월 만기 전에 거래됐을 때 그때도 한 17만 개 수준이었으니까요.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 3만 5천 개에서 한 4만 5천 개 정도, 거기에 대한 미결제약정은 롤오버를 하지 않고 일단 청산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향후에 이 청산을 선택한 자금들, 이 자금들의 방향이 연말 연초 시장을 좌우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롤오버가 되는 과정에서 철물에 대한 미결제약정들, 그리고 오늘 내일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상당히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얘기 중에 옵션 시장, 콜옵션에 대한 매도가 많아서 시장이 이렇게 조금 무거운 모습입니다라는 말씀을 매 시간마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옵션 시장에 대한 거는 옵션에 뭐 크게 보면 옵션은 시간 가치와 내재 가치로 구분이 되는데요. 콜옵션에 대한 내재 가치도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세탁 값으로 얘기하는 이 시간에 대한 프리미엄, 시간 가치도 만기가 다가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 그러니까 오늘 내일에 옵션 시장에서 수급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수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일단은 선물시장 미결제 약정은 많이 줄어있는 상태, 그리고 롤오버는 이미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요 이슈나 일정들 어떤 거 보세요? 자, 뭐 가장 중요한 이슈면 뭐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 요즘 시장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자, 빠르면 오늘 중국에서 10가지 새 방역 지침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11월 달에 발표된 20가지 방역 완화 방침에 대해서 뭐 보충적인 그런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는 PCR 검사에 대한 PCR 검사를 대폭 줄이는 뭐 그런 대책이 포함됐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R 검사를 대폭 줄이는 거는 뭐 그 비용이 많이 부담이 돼서 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실제로 중국이 1년 동안 뭐 연간 이 PCR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뭐 32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쯤 된다라는 분석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래서인지 중국의 관영통신 쪽에서 방역 완화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환자의 사례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일단 뭐 방역 완화는 어느 정도는 뭐 계속 이루어지는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이터 쪽에서 좀 희망적인 그런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중국이 감염병 관리 등급을 실질적인 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현재도 이 코로나19는 뭐 사스나 그런 것들처럼 을 등급입니다. 하지만 통제에 있어서는 뭐 갑으로 분리를 해서 긴급 전염병으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등급이 실제로 낮춰지는 그런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한 기대감이 존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이 방역 완화를 급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 감염자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그런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정보 분석 매체죠, 에이피니티라는 단체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 중국이 방역을 완전하게 해제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최대 210만 명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있었고요. 또 블룸버그 쪽에서도 중국이 이 방역을 완전히 해제했을 경우에는 3억 6천만 명이 확진이 될 것이고 사망자가 62만 명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치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은 현재 중국의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수준 갖고는 뭐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뭐 시위도 조금 잠재울 겸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일부 방역 완화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 일부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감염자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재차 방역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확진자는 우리가 꼭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제이미 다이먼 이분은 JP 모건 회장님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초과 저축을 갉아먹고 있다. 이 가계 초과 저축은 내년 중반이면 소진될 것이다. 이거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또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같은 경우도 내년은 불확실성으로 울퉁불퉁한 시기가 될 것이다.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같은 경우는 내년에 미국이 4분기 중에 4개 분기 중에 3개 분기가 역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을 좌우할 거는 다음 주 연준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금요일에 나올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다음 주에 나올 CPI가 이 연준의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도 아침에 이 시간에 출연할 테니까 금요일 아침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보수적인 시각으로 대응 전략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의 일봉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 시장은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사이에 박스권으로 들어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120일 이평선이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20일평선은 중간에서 횡보하고 있고 22평선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62평선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122평선을 중심으로 이 주가하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단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추격 매도를 하는 그런 내동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장 초반에 2373포인트 정도에 있는 122평선을 좀 이게 지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122평선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받는 그런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여기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요. 일단 낙폭 과대주 중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오늘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120의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이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